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눈이 많이 왔습니다. 보기 좋은 은세계가 펼쳐졌지만 눈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헬스장에 이어 카페 업주와 코인 노래방, 유흥업소 업주 등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업종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새해에도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 및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2021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이란 강경파 득세, 선박 억류 장기화할 수도, 외교부 양자 협상 다자주의 설득전, 이란 혁명 수비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 캐미어를 납포했습니다. 선은 20명 중에 5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에서 80억 달러의 처리 문제를 이란 측과 협의해 왔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한국 선박 납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교부 협상단이 테헤란으로 향했다고 하네요.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물밑 접촉에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UN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물밑 접촉에 또한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등 3국의 직접적인 협조보다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선박의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외교부는 제3국과의 직접적인 공조는 되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란과의 양자 협상에 치중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이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MT 한국 캐미오의 억류가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외교적 방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고경석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교섭 대표단의 이날 급파는 이란 당국과의 조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이란 측에 환경오염을 이유로 선박이 억류됐다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사법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이란의 논리에 맞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한국 캐미오에 성선 납포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쉽사리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번 억류는 기술적 사안을 가장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외교의 역량을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강경화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납포돼 억류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안철수 집값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대출 규제, 양도세 완화해야.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시장과 싸우고 경제 원론과 싸우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권력의 힘으로 시장 주체들을 찍어 누르고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 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개정하는 등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렇지만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게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만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시원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서울경제 다시 등장합니다. 안철수 코스피 3천 이유 살피면 마냥 기뻐할 일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고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바닥도 없이 폭락하던 때와 비교하면 참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주식시장의 화랑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토큰 포스트, 리플 또 소송당했다. 이번엔 투자사 주식 상환하라. 리플에 투자했던 영국의 대형 투자사 테트라곤 파이낸셜이 주식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트라곤은 23억 2천 달러 규모의 투자사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억 달러 상당을 모금한 리플의 시리즈 C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습니다. 델러웨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테트라곤은 시리즈 C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 상환 전까지 리플의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을 동결해 줄 것과 잠정적 예비적 금지 명령 및 신속 처리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지분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정권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은 미국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부당하게 악용하려는 시도라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XRP가 정권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서 법원에서 곧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시리즈 C 투자 계약에 XRP가 정권으로 간주될 경우 지난달 미 정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이 암호화폐 XRP를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소송 여파는 암호화폐 전반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XRP 가격이 급락하고 많은 업체들이 거래 및 지원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XRP 지원 중단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소송을 또 당했습니다. 원고는 코인베이스는 미 증권법에 따라 XRP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용자에게 토큰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요, 리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리플에 대한 투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여유 자금 중 일부로 투자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나 포털 검색을 통해 공부해 나가면서 차츰 투자의 개념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정 유튜브를 종교처럼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책은 거짓으로 쓸 수는 없으니 기본서 몇 권은 읽어주시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드디어 한국 거래소에서 한화 4천만 원을 돌파, 4,1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상승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5천만 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아직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의 CBDC 협력 발표로 인한 스텔라의 폭등이 눈에 띕니다. 알트코인 상승의 불장이 빠르게 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정다운 큰 조정이 없었다는 것이 한 번은 큰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투자에 유의하시고 현금 비중을 일부 가져가시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오늘은 세계 10대 메이저 코인에 빠르게 진입한 체인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체인링크, 오라클 지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최근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체인링크에 오라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체인링크 오라클의 통합은 자체 블록체인에서 직접 실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인링크 오라클 통합을 통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외부 탈중앙화 금융 DeF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비롯 게임, 보험, 공급망 관리와 같은 기타 스마트 컨트랙트의 수직적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바이낸스 체인과 병렬로 실행되는 블록체인입니다. 기존 바이낸스 체인과는 또 다르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및 가상 머신 EVM과의 호환을 위해서 나온 체인이었습니다. 체인 링크를 도입함으로써 이더리움 호환 없이도 바이낸스 체인이 자체로 높은 처리량을 유지 가능한 체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인 링크와 오라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inlink, connect your smart contract to the outside world. 바깥 세계로부터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결해준다. 체인링크의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는
모든 블록체인의 복잡한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변조가 불가능한 입력 및 출력을 제공합니다. 체인링크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위해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 결제, API 등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록체인 미들웨어 플랫폼이자 암호화폐입니다.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스마트 계약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쉽게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인링크는 데이터 이송 시에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 즉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자 미들웨어입니다. 체인링크 창시자는 세르게이 나자라프입니다. 최초 발행일은 2017년 9월 19일이며 단위는 LINK입니다. 10억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체인링크는 2014년 9월 설립된 스마트 컨트랙트닷컴의 자회사이고 소재지는 미국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58억 달러이며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19,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인링크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적용된 마켓 데이터, 소매가 지불, 이벤트 데이터, 은행 지불과 같은 서비스를 90% 이상 통합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연합체와 사업적 파트너를 맺고 이를 통해 각국의 주요 은행 네트워크를 이용 은행 간 은행 상호 간의 지급, 송금 업무 및 데이터 통신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핵심 기능으로 조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코드를 변경하거나 실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의 신뢰가 요하는 계약 등을 처리하기에는 최적화된 기능입니다. 체인링크는 블록체인에서 구현되는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데이터 피드, 웹 API 및 전통적인 금융에서 지불과 같은 주요 오픈체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연결해주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들여옵니다. 이 블록체인의 정보들을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오라클이라는 블록체인 미들레이어를 사용해서 스마트 계약과 이외 리소스 간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다음, 블록체인 투데이, APM 코인 플랫폼의 체인링크 오라클 네트워크 도입 발표. 블록체인 활용 고객 리워드 플랫폼 APM 코인이 자사 플랫폼 내에 디지털 자산 적용 서비스의 체인링크에 오라클 네트워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PM 코인은 체인링크의 탈중앙화 프라이스 피드를 통해 APM 플레이스, APM 럭스 내 도매상과 바이어 간의 온 오프라인 상거래 관련 디지털 자산 기반 서비스 이용 시 APM 코인의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 기반 서비스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인링크의 오라클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고객 리워드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 계약은 자체적으로 외부 리소스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며 데이터 피드, API 및 기존의 은행 지불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라클과 같은 미들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체인링크는 어디에 더 필요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이나 금리 파생 상품 같은 유가증권 스마트 계약이 생긴다면 금융시장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API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체인링크가 미들웨어로 쓰입니다. 두 번째, 보험 스마트 계약은 그 보험에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피드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웨어하우스가 도난당했던 시점에 문이 잠겼었는지, 회사의 방화벽이 작동 중이었는지, 아니면 비행기가 제 시각에 도착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체인링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무역, 금융, 스마트 계약은 계약적인 의무를 만족시키려면 수송품의 GPS 데이터, 공급사설 ERP 시스템, 그리고 수송품의 세관 정보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송하려면 체인링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체인링크는 기존 오라클 시스템의 탈중앙화를 이뤄 분산형 오라클 및 소스 시스템을 통해 실물 세계를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정확하고 신뢰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철영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